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있는 박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엠팩 비디오 코딩 그룹에 있는 표준화 소개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여러분 이제 비디오라고 그러면은 이제 당장에 생각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유튜브,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뭐 더 나가서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도 이제 당연히 비디오를 저희가 보고 있죠. 거기와 더불어 이제 저희가 이제 오디오도 이제 함께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지난 2000년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 대역폭이 점점 늘면서 비디오 소비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 시류에 맞춰가지고 점점 비디오나 오디오 이런 코딩 압축 표준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가 이제 사람의 심줄이라고 그러면, 핏줄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흐르는 피가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비디오나 오디오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 표준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4번쯤 모여가지고 비디오나 아니면 오디오와 같은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이 심줄에다가 핏줄에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흘러가게 만들지, 그러한 코딩 표준을 만드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이렇게 회의를 이제 하는데 보통 한 400명쯤 매년 이제 매 회의마다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엠팩이라는 그룹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1990년대 초에 ISO, IC, JTC, SC29 내 워킹 그룹 11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년간 꾸준하게 이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그런 다양한 분야의 기술적 표준을 이제 개발을 해왔는데요. 이제 뭐 간략하게 우스개 얘기로 처음에 요 워킹 그룹 11에서 비디오에 대한 디지털 이제 비디오에 대한 압축 표준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가 이제 점심시간 때, 야, 비디오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오디오는 안 하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디오도 함께 다음부터 이제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워킹 그룹 11에서 오디오, 비디오 이렇게 이제 표준을 또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또 점심을 먹다가 보니까 오디오, 비디오는 됐는데, 그럼 이걸 한데 묶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한데 묶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제 표준을 또 이 안에서 또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뭐 비디오하고 오디오 이것만 멀티미디어야? 3D 그래픽스는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3D 그래픽스에 관련된 코딩 그룹이 또 합쳐져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오디오, 비디오, 3D 그래픽, 그 다음에 시스템이 한데 모여서 여기서 표준을 만들게 된 거죠. 그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2020년 8월에 SC29 조직 내에서 WG11 그룹이 너무 커지니까 보통 한 번 모이면 400명, 뭐 500명씩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이 WG11에 있는 서브 그룹들을 다시 승격을 시켜가지고 WG로 승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재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엠팩의 현황은 SC29 내에 WG2부터 WG8까지 이렇게 쭉 편성이 됐고요. 인포멀하게는 여전히 엠팩이라는 그룹으로 이제 통칭해서 이제 부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WG2부터 WG8까지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표준을 만들고 이 만들어진 표준을 이제 한데 묶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의 특징은 사실 그 비디오나 오디오 같은 것들을 저희가 그 표준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그 지적재산권의 그 히트 레이쇼가 되게 높은 그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특허가 나오고 그 특허를 가지고 지식재산권을 이렇게 보호를 하고 그런 그 표준이 이쪽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이 엠팩이라는 그 회의가 있을 때마다 많은 기업이나 학교, 연구소에서 이제 참여를 해서 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조직도를 이제 이 그래프로 그림으로 보면 헤드가 이제 ISO IC가 있고요. 이거는 헤드쿼터가 이제 제네바에 있는 거죠, 스위스. 그래서 거기 산하에 조인트 테크니컬 커미티라고 해서 JTC1, 1이 있으면 이제 뭐 2, 3, 4 쭉 있겠죠. JTC1 내에 SC, 서브 커미티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SC가 쭉 있고 그 SC29 내에 워킹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킹 그룹들의 워킹 그룹 2부터 워킹 그룹 A까지 모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엠팩이라는 그룹이라고 통칭을 해서 이제 그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표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준을 다루고 있는데 이 하이라키를 보면은 굉장히 말단에 있는 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중요도는 사뭇 그 다른 거 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 표준화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엠팩 그룹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를 잠깐 이제 이 장표로 설명을 드리면, 워킹 그룹 2부터 워킹 그룹 A까지 아까 있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요 자문 그룹이라고 해서 AG2부터 AG5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워킹 그룹 2에서는 테크니컬 리퀘어먼트를 이제 여기에서 어떤 표준이 나오기 전에 정리를 하고 요구사항을 정리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이것들이 어느 워킹 그룹에 이제 맞는지를 이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킹 그룹 7에는 이제 시스템, 비디오, 오디오, 그래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이제 그 표준을 만들지에 대한 거를 하고 있고요. 뭐 자랑스럽게도 그 임영곤 박사님이 워킹 그룹 3의 이제 컨비너로서 이제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워킹 그룹 4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것은 요 비디오 코딩 그룹인데 여기에서 이제 비디오 코딩에 관련된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킹 그룹 5 같은 거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H.265, 뭐 264, 266 이런 그 비디오 코딩 그룹, 비디오 표준을 이제 여기 이 그룹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WG6 같은 경우에 이제 오디오 코딩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엠팩 오디오나 뭐 그런 그 오디오와 관련돼 있는 MP3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3D 그래픽스 그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워킹 그룹 7에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지노믹 코딩이라고 해서 워킹 그룹 A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엠팩의 표준 영역은 지금 이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그 멀티미디어와 관련돼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코딩을 하고 효율적으로 그걸 전송을 시킬지 그런 것들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왔고요. 그것의 네이밍을 보면 눈에 익으신 것도 있겠지만 엠팩 1, 2, 4, HI와 같이 이제 비디오나 오디오, 컴퓨터 그래픽스의 이제 압축과 관련된 표준이 이렇게 네이밍을 달고 이제 표준이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엠팩 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어떻게 찾을지 뭐 검색이나 색인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디지털 인덱스와 관련된 그 표준을 또 엠팩 7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커머스와 관련된 엠팩 21, 그 다음에 뭐 엠팩 A 뭐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희가 표준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표준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절차도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고 그 절차가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 스텝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또 그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표준을 만들 때는 초반에는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어떤 사회적 이슈나 뭐 그런 것들보다는 기술의 성숙도나 시장에서의 기술의 니즈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주로 이제 탐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관련돼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인더스트리에 이제 니즈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쭉 하고, 그런 것들을 탐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술들이 모였다 그러면 이제 세미나를 열고, 그 다음에 정말 가능한 기술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콜 포 에비던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에비던스를 갖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콜 포 에비던스를 하게 되고요. 그 에비던스가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리콰이어먼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콰이어먼트 단계로 넘어가면 그 리콰이어먼트에서 지금 이 기술이 어느 스코프에 해당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세우고, 이 기술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하게 될 텐데 그 서비스에 대한 최소 리퀘어먼트는 어떻게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엠팩트 비디오하고 호환이 돼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뭐 HVC하고 호환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호환을 안 시켜도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따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리퀘어먼트가 이제 작성이 되면 이 리퀘어먼트에 이제 참석하는 이제 서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권고사항으로는 5개 정도의 인더스트리 그룹에서, 그러니까 뭐 하웨이, 퀄컴, 뭐 돌비, 뭐 이런 데서, 구글 뭐 이런 데서 자기네가 이런 리퀘어먼트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공동의 리퀘어먼트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이 되면 자, 이 리퀘어먼트에 맞는 제안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이제 제안서를 제출을 받게 되고요. 콜 포 프로포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표준화 단계로 이 다음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피티브 페이지하고 콜래버레이티브 페이지 이 두 가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G2에서 리퀘어먼트 그룹, 테크니컬 리퀘어먼트 그룹에서 이 두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WG2하고 WG8 여기에서 이제 나눠가지고 요런 그러니까 각각 업무에 맞는 성격에 맞는 표준을 워킹 그룹에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로 스콥에 대한 이제 기술을 서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매년 네 번의 회의 때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서로 하나의 표준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을 쭉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미성숙하면 다시 워킹그룹 2로 보내가지고 다시 뭐 탐색 실험을 하고 뭐 이런 과정도 거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대충 선형적으로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기간이 흐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보통 트랙 1하고 2하고 3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보통 2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표준을 만드는 트랙이 있고요. 그다음에 3년의 이게 스탠다드 이제 디폴트 트랙이거든요. 그래서 3년의 기간을 통해서 표준을 만드는 그런 트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너무 짧다 그러면 이제 4년까지도 이제 허용하는 그런 트랙을 또 이렇게 마련을 하고, 맥스 4년까지 이제 저희가 표준 기간을 두고 보통 하나의 표준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 2년과 3년 이 트랙은 리퀘어먼트가 딱 끝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컴패티브 페이지에서 콜래버레이티브 페이지 그 두 단계를 이제
묶어가지고 요 트랙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익스플로레이션이나 리퀘어먼트는 그 전 단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그 표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이제 지금부터는 그 비디오 코딩 그룹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약간 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건데요.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이제 그 워킹 그룹 5에서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간략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설명보다는 좀 자랑을 해드리면 이 워킹 그룹 5에서는 그 전에는 이제 엠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1세대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엠팩 1부터 저희가 표준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CD라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그 요만한 그 CD에다가 비디오를 담아가지고 그 CD 플레이어에 놓고 이제 비디오를 이제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엠팩2 비디오, 이거는 이제 최근까지 디지털 방송에서 쓰이던 그 표준이었죠. 그래서 엠팩2 비디오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엠팩4,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HDR264라고 그러죠. 그래서 엠팩4가 만들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HVC로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4세대 그 비디오 코딩 표준이라고 해서 HVC가 됐고, 최근에 이제 표준이 끝난 VVC까지 이렇게 5세대까지 이 그룹에서 이제 2D 비디오, 그러니까 그 평면 비디오라고 그러는데 2D 비디오에 대한 그 표준을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표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압축률이 계속 좋아졌어요. 압축률이 좋아졌고. 지금은 원본 대비 400대 1까지 압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비디오 코덱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대역폭도 많이 늘어나지만 비디오의 그 데이터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질도 점점 좋아지고. 그러니까 화질도 좋아지고 대역폭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비디오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압축률은 항상 부족한 겁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그 포스트 VVC라고 이제 이쪽에서 그 표준화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 압축률을 좋게 만들고 좋은 화질에 있는 많은 데이터를 그 좋은 기술을 써가지고 압축률을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게 그 WG4의 그 WG5의 이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팩 그 비디오 코딩 같은 경우에 WG4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를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특이하게 2D 비디오 코딩도 하지만 3D 비디오 코딩이나 AI 코딩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비디오를 이제 어떻게 더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압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표준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EVC, LV, EVC 뭐 이런 것들이 이제 2D 비디오 코딩에 대해서 이제 만들고,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WG 5하고는 좀 다른 리퀘어먼트를 가지고 만들어진 2D 비디오 코딩입니다. 그리고 3D 비디오 코딩 같은 경우는 미브나 IMVR, LVC 이런 것들로 3D 비디오 코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코딩이라는 거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비디오를 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이용하는 어떤 그 비디오 데이터를 압축을 하는 그런 표준들을 이 그룹에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EVC 같은 경우는 에센셜 비디오 코딩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모티브가 뭐냐면 뭐 HVC나 뭐 VVC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보통 뭐 몇만 건의 특허가 그 HVC 특허 그 기술 하나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 이슈를 풀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에서의 리퀘어먼트는 그 최소한의 이제 특허 논쟁이 안 나는 그런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우리가 그 프릴리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특허
기술을 배제한 상태에서 비디오 압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비디오 코덱을 여기서 표준을 만든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에센셜 비디오 코딩이라고 그래서 EVC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블록 다이그램을 보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약자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특허권이 만기가 됐거나 아니면 특허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특허 기술이 아닌 그런 것들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게 어차피 비디오 코덱의 근간이니까 특허가 약간씩은 걸리고 있는데 HVC나 VVC보다는 굉장히 적은 그 특허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로우 컴플렉시티 인핸스먼트 비디오 코딩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디오 데이터가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그 압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복잡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나 그런 것들의 기기의 단가가 비싸지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보고자 로우 컴플렉스를 갖는 그런 그 계산량을 가지면서 최대한의 그 압축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코덱에 대한 표준의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니즈를 바탕으로 해서 LCEVC 같은 이런 그 표준을 또 만들고 있고요. 지금 페이즈 1은 끝난 상황이고 표준이 만들어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3D 비디오 코딩으로 넘어와서 최근에는 이제 AR, VR이 굉장히 그 저희가 이제 화두가 됐죠. 그래서 AR, VR에 있는 그 비디오를 저희가 이제 재생도 해야 되고 그걸 전송도 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그 비디오 코딩도 당연히 여기서 이제 그 다루고 있고 표준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다양한 그 많은 수의 카메라와 뎁스를 사용해서 그 입체 공간을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그럼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압축을 해서 보낼 거냐에 대한 그 표준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페이지가 2021년도에 끝났고요. 1차 버전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세컨 페이지로 가서 디벨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부라고 불리는데 미부의 이제 그 플로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압축을 해서 보내면 요 사람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제 잘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데모를 보여주면 좋은데 이게 안 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IMVR이라고 해서 이제 이 그룹은 제가 이제 체어를 맡고 있는 그룹인데 이 그룹은 지금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익스플로레이션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은 안 됐고 어떤 기술이 성숙돼 있는지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그 신경망을 통해 가지고 비디오가 들어오게 되면 이 비디오를 자유자재로 이제 프리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그 신경망 구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되게 굉장히 핫한 그 너프라는 그 기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LVC라고 해서 이제 렌즈렛이라고 이제 좀 특수한 용도의 그 렌즈를 끼워서 조밀한 그 라이트 필드 영상을 구현을 하고 그런 영상을 이제 어떻게 압축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스플로레이션 페이지에 있고 아직 표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난번 그 7월 회의에 VCM이라고 해서 비디오 코딩 포 머신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주요 목적이 사람이 비디오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AI가 비디오를 보고 트래킹을 한다든지 디텍션을 한다든지
뭐 그런 임무를 하는 어떤 AI들이 있으면 그런 AI들한테 그 데이터를 주어지고 그 데이터를 해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잘 압축해서 기계한테 전달해 줄까. 그래서 그 기계가 오류가 없이 잘 그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디오 데이터를 피처로 만들어서 하는 피처 코딩이 하나가 있고, 비디오 데이터 중에 비디오 자체를 이미지나 비디오 코딩을 해서 이제 그 네트워크한테 전달해서 네트워크에 이제 해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뭐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경 같은 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경은 다 뭉개버리고 뭐 사람이나 오브젝트만 이제 샤프하게 이제 남겨둬가지고 그것만 코딩을 해서 보내면은 기계 쪽에서 이제 잘 그걸 트래킹하거나 아니면 디텍션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압축을 해서 전송을 하는 그런 규격이 되겠습니다. NNC는 그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은 그 노드들을 통해서 웨이트 값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은 그 헤비한 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컴팩트하게 압축을 시켜서 그것을 스트리밍하거나 이제 상대방한테 원격지에다가 보낼 수 있을까라는 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표준을 만들고 있는 게 그 뉴럴 네트워크 컴프레션이라는 그 표준이 되겠습니다. 매진말로는 저희가 이제 로드맵을 매번 이제 업데이트 하는데,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한 로드맵을 잠깐 설명드리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저희가 로드맵 상에 미디어 코딩, 시스템 앤 툴, 그 다음에 비욘드 미디어 이렇게 해서 로드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 코딩과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지금 이머시브 오디오라고 그래서 그 입체 공간 오디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엠팩 이머시브 비디오라고 그래서 이제 버전 2, 미브 버전 2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메쉬와 관련된 컴프레션과 지오메트릭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것들도 지금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하고 비디오, 그래픽스를 어떻게 한데 묶어가지고 그 시스템으로 그 만들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묶을지에 대한 그런 표준도 만들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거라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AI가 굉장히 대세고 AI 기술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치중하고 있는데, 엠팩도 마찬가지로 AI 기술을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단계에서 그 AI 기술을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 엠팩은 지난 30년간 뭐 1, 2, 4, AVC, 그 다음에 HVC, VVC 등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최고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비디오나 오디오 압축을 위한 표준을 만들어 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평하자면 국제 표준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인 표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최근 10년간 이제 가상현실 서비스가 이제 그 도래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엠팩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브라든지 IMVR이라든지 그런 그 이머시브 비디오와 관련된 표준도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이제 엠팩 표준화 그룹에서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2D 비디오 코딩이나 아니면 3D 비디오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코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AI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코딩을 한다든지, AI가 과연 어떻게 멀티미디어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